2021년 4월 5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한 날입니다. 6년 연속 적자, 누적 5조 원이 넘는 돈을 불태웠죠.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업계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로 남겠구나. 삼성이 갤럭시로 세계를 먹고 애플이 아이폰으로 수억 명을 묶어두는 사이에 LG는 조용히 그 경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5년이 지난 2026년 4월 2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 진짜 믿기 힘든 손님이 찾아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의 장녀 메디슨 황이에요. 엔비디아 로보틱스의 수석이사죠. 류재철 CEO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그녀는 기자들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판타스틱. 더욱 놀라운 건 같은 날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까지 LG전자 본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LG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7.69% 급등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실리콘밸리 최강자들이 같은 날 서울로 날아온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부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LG폰 써보신 분 꽤 계실 겁니다. 초콜릿폰 기억하세요? 2006년 이효리가 광고하던 그 시절이요. 슬라이드를 올리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 폰 하나가 전 세계에서 1억 대 넘게 팔렸거든요.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 전면 터치스크린 폰이었습니다. 아이폰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삼성이랑 양강구도였습니다. 옵티머스, G시리즈, G플렉스까지. 곡면 디스플레이를 처음 스마트폰에 넣은 것도 LG였고 후면 버튼이라는 파격적인 설계를 시도한 것도 LG였어요. 기술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도 있었고 특허도 있었고 시도도 했어요. 근데 시장이 안 따라줬습니다. 소비자들이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이미 굳어진 뒤였거든요. 매년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고 했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출시하고 반짝 주목받고 석 달 지나면 잊히고 연말 실적에서 적자를 확인하는 일이 6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게 그냥 사업 하나 접었다 수준이 아니거든요. 숫자를 한번 뜯어볼게요. 매년 8,3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6년 연속으로요. 8,300억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직원 1만 명한테 1년 내내 월급을 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걸 6해를 반복한 겁니다. 누적 5조 원.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을 스마트폰 한 종목에 태운 거예요. 더 아픈 건 뭐냐면요. 이 5조 원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매번 이번에는 되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쏟아부은 돈이라는 겁니다. 해마다 새 모델을 만들고 마케팅을 걸고 유통망을 깔고 연말에 적자를 확인하고 다시 새 모델을 만들고 그 사이클을 6번 돌린 거예요. 6번째 적자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백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LG전자한테 남은 게 뭐였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가전이었습니다. 업계의 시선은 냉정했어요.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냉소였습니다. 혁신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 결국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로 남겠구나. 이런 평가가 기사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그대로 실렸어요. 진짜 잔인했던 건 뭐냐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요. 2021년 당시 기술 산업의 전장은 명확했거든요. 반도체, 스마트폰, 클라우드. 이 세 전장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미래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죠. LG전자는 그 세 곳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전만으로 시가총액이 더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 발표 때마다 이 질문이 나왔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하나로 스마트폰 세계 1위를 찍고 있었고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하나로 수억 명의 일상을 쥐고 있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고 엔비디아는 GPU로 AI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LG전자는 출전 종목 자체가 사라진 선수 같았어요. 기술 매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반도체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플랫폼도 없는데 이 회사가 뭘로 다음 10년을 버티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잠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2021년 4월에 LG전자 직원이에요. 30대 중반, 입사한 지 7, 8년 됐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맞은편 승객이 갤럭시를 보고 있어요. 옆 사람은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한 정거장 가는 동안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삼성 아니면 애플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들던 폰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 LG 결국 접었다 라는 제목이 떴고요. 어제 본 커뮤니티 댓글에는 냉장고나 잘 만들어라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가 너 회사 요즘 괜찮아?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전을 잘 만들어 라고 말해야 하나? 맞는 말인데 그게 자랑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거죠. 이게 2021년 LG전자의 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전장에서 밀려나고 남은 건 세탁기와 에어컨뿐이었고 세상 누구도 이 회사의 미래에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회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라고 고개를 돌리던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LG전자가 냉장고, 세탁기에만 매달린 회사로 보였을 때 사실 이 회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계를 좀 더 멀리 돌려보겠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금성사라는 회사가 선풍기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선풍기 안에 들어가는 팬 모터를 직접 깎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LG전자 모터 기술의 첫 출발입니다. 1962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64년이에요. 이 64년 동안 LG전자 안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었냐? 모터를 깎고 또 깎고 계속 깎았습니다. 선풍기 모터에서 시작해서 세탁기 모터, 에어컨 컴프레서 모터, 냉장고 모터, 청소기 모터까지 가전 제품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모터도 하나씩 진화했어요. 여기서 한 분을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남인수 실장. 1992년에 금성사에 입사해서 30년이 넘도록 모터 하나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전자업계 원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LG전자의 모터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자부심 섞인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가전 회사 중에서 모터를 자기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드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아시아에서는 LG전자와 중국 메이디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서 사다 쓰는 거예요. 지금 LG전자가 돌리고 있는 모터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5개국, 7가의 생산 거점에서 연간 4,500만 개 이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2만 3천 개, 1분에 약 85개예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듣는 동안에도 LG전자 공장 어딘가에서는 모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AIDD 모터, 분당 15만 회전 초고속 청소기, 모터, 드라이버 일체형 모터까지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걸 64년 동안 한 우물만 판 거예요. 근데 이게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집 세탁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탈수할 때 통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섬세한 옷을 넣으면 통이 살살 돌아가면서 옷이 안 엉키게 힘을 조절합니다. 너무 세게 돌리면 옷감이 찢어지고 너무 약하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이 힘 조절을 전문 용어로 토크 제어라고 하는데요. 로봇손이 종이 한 장을 구기지 않고 집어 올리는 기술이 정확히 이 원리예요. 세탁기 드럼의 정밀 토크 제어와 로봇 손가락의 정밀 토크 제어가 같은 기술인 겁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컴프레서 모터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극한 온도에서 고장 없이 돌아가야 하거든요. 이게 뭐랑 같냐면 로봇 관절이 공장에서 수천 시간 반복 작동하면서도 버텨야 하는 것과 똑같은 내구성 문제예요. 냉장고 모터의 장기 무진동 구동은 공장 로봇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과제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전자가 64년 동안 가전에서 쌓아온 기술은 사실 로봇의 근육을 만드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걸 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의 근육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기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보이거든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전기 신호를 받아서 물리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모듈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봇의 근육이자 힘줄입니다.
로봇이 팔을 들고 손을 쥐고 걸어 다니는 모든 동작이 이 부품 하나하나에서 나와요. 이게 왜 어려운 건지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냄비를 들어보십시오. 손목이 0.1초 만에 힘을 조절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손잡이가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냄비를 떨어뜨려요. 냄비가 기울면 손목이 자동으로 각도를 바꿔서 국물이 안 쏟아지게 하죠. 수백만 년 진화가 만들어낸 이 자동 조절 시스템을 기계 부품 하나로 똑같이 구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액추에이터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맥킨지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분해해서 원가를 뜯어봤습니다. 전체 제조 원가에서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60%예요. 현대모비스는 아예 60% 이상이라고 명시했고요. 로봇 한 대가 5천만 원이면 관절감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로봇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두뇌가 아니라 관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로봇 출하량이 전년 대비 700% 이상 성장할 전망이에요. 트렌드포스가 2025년 12월에 낸 보고서 기준입니다. 글로벌 출하 5만 대 초과, 100대 팔리던 게 800대가 되는 수준이에요. 시장이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고정밀, 고토크 액추에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급사가 10개도 안 되거든요. 맥킨지 분석 기준입니다. 시장은 폭발하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LG전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 지분 51%를 확보하고 경영권을 장악했어요. 베어로보틱스가 뭐냐면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기업이에요. 미국 식당과 호텔 바닥을 매일 굴러다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상상해보세요. 타이어 회사가 F1 레이싱 팀을 직접 운영하는 거랑 같습니다. 매 경기가 끝나면 타이어가 어디서 얼마나 닳았는지 데이터가 넘어와요. 어떤 코너에서 마찰이 심했는지, 어떤 노면에서 수명이 줄었는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음 주에 바로 더 좋은 타이어를 깎아내는 겁니다.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경쟁사는 절대 이 구조를 이길 수 없어요.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를 인수한 이유가 정확히 이거예요. 미국 현장에서 매일 굴러다니는 로봇의 관절이 어디서 마모되는지, 어디서 열이 나는지, 어디서 고장이 나는지 그 생생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LG전자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설계에 반영돼요. 실전 데이터가 매일 쌓이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화려한 스마트폰 전쟁에서 물러났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리에서 미래의 급소를 쥐고 있었어요. 조용히 64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기술 박람회죠. 매년 수천 개 기업이 가장 화려한 신제품을 들고 나오는 자리예요. 거대한 스크린, 현란한 조명, 귀를 때리는 효과음, 그 사이에서 LG 부스 한쪽에 조용히 놓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부품이었어요. LG 액추에이터 악시움. 40mm에서 120mm까지 커버하는 일체형 모듈 플랫폼입니다. 기존 액추에이터 대비 크기 30% 감소, 무게 25% 감소, 효율은 20% 향상, 거기에 에너지 회수율 10%까지 들어갔어요. 로봇이 팔을 내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잡아서 배터리로 돌려보내는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화려한 대형 신제품들 사이에서 이 작은 부품 앞에 사람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로봇 공학자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동료를 불러오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기술 매체들도 주목했어요. 최신 TV와 초대형 냉장고를 제치고 손바닥만 한 부품 하나가 보도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2026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엔비디아 GTC가 열렸습니다. 젠슨 환기 직접 기조연설에 선 자리예요. 전 세계 기술업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젠슨 환기 LG전자를 호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AI 플랫폼 그루트를 채택한 기업으로 LG전자를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LG전자의 로봇 클로이드를 기조연설 화면에 직접 띄워 소개까지 했습니다. 가전회사를요, 세탁기 만드는 회사를요, AI 시대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전 세계가 보는 무대에서 로봇 파트너로 호명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3일, LG전자 주주총회에서 류재철 CEO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양산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자체 설계, 자체 생산, 자체 공급. 경남 창원 공장에 이미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고 상반기 안에 초도 물량 양산에 돌입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거든요. 이 모든 반응이 양산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 단계에서 터진 거예요. 제품이 공장에서 나오기도 전에 세계 최고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당장 쓸 수 있는 고정밀 액추에이터 공급사가 없어서 안달인 상태거든요. 만들어 달라는 곳은 넘쳐나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피규어 AI가 LG이노텍을 카메라 모듈 독점 공급사로 선택했습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LG이노텍과 비전 센싱 공동 개발에 들어갔어요. 세계 최정상 로봇 기업들이 먼저 한국 회사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8일,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메디슨 황기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찾아왔습니다. 젠슨 황의 장녀이자 엔비디아 옴니버스 로보틱스 수석이사 류재철 CEO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그녀가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를 던졌죠. 판타스틱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까지 LG전자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두 거인이 같은 날 서울로 날아온 거예요. 세탁기 만드는 회사라고 불리던 그 회사에 LG전자 주가는 그날 하루 만에 7.69% 급등했습니다. 14만 원에 마감했어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1월에 CES에서 부품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3월에 젠슨 환기 무대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3월 말에 양산 선언이 나왔고 4월에는 엔비디아와 구글이 직접 서울까지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5조 원을 날리고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라고 불리던 곳에서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LG전자가 대단한 부품을 만들었구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LG전자 혼자가 아닙니다. LG이노텍을 한번 보세요. 피규어 AI, 카메라 모듈, 독점 공급, 보스턴 다이나믹스 비전 센싱 공동 개발, 여기에 테슬라까지 고객사로 확보했어요. 2026년 피지컬 AI 사업 매출만 4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CEO가 CES 2026년 현장에서 직접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올해 수백억 원 초기 매출이 나옵니다. 이게 첫 해 매출이에요. 첫 해. 그러니까 LG전자가 로봇의 관절을 만들고 LG이노텍이 로봇의 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관절과 눈. 로봇이 세상을 보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LG그룹이 동시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LG만 뛰는 게 아니에요. 현대모비스가 CES 2026년에서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용 액추에이터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현대차그룹은 별도로 로보틱스 AI 단지에 9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어요. 9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 4월 10일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처음에 40개가 넘는 기관이 모였어요. LG, 삼성, 현대, 두산, HD현대. 한국 산업계의 이름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간 거죠. 2026년 초 기준으로 참여 기관이 1,300개로 불어났습니다. 40개에서 1,300개로요. 정부도 2030년까지 7,700억 원 투자를 결정했어요. 한 기업의 부품 성과가 아닙니다. 그룹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고 국가산업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지. 1987년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하나 생겼어요. 이 회사가 내건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칩을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남이 설계한 칩을 대신 찍어주겠습니다. 업계가 비웃었거든요. 남의 설계를 대신 찍어주는 게 무슨 사업이냐?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전부 TSMC 없이는 칩을 만들 수 없어요. 가장 조용한 자리를 잡았던 회사가 가장 강한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LG전자가 지금 노리는 포지션이 정확히 이거예요. 오픈 AI가 이기든 테슬라가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어떤 AI 소프트웨어가 천하를 통일하든
어떤 로봇 플랫폼이 표준이 되든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걸어 다니려면 관절이 필요합니다. 그 관절은 반드시 누군가의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해요. 누가 이기든 우리 공장을 거쳐야 한다. 이게 LG전자가 깔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한 가지 무서운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공급망이 굳으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상상해보세요. 집에 보일러를 새로 깔았다고 해볼게요. 배관 공사하고 벽 뜯고 바닥 깔고 그 회사 부품에 맞춰서 전부 세팅했습니다. 한번 깔면 10년은 그 회사 부품을 써야 해요. 중간에 다른 회사 보일러로 바꾸려면 배관부터 다시 뜯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바꿉니다. 처음 선택이 10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액추에이터도 똑같습니다. 로봇 회사가 한번 액추에이터 공급사를 정하면 그 부품에 맞춰서 뼈대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짜고 생산 라인을 맞춰야 해요. 나중에 공급사를 바꾸려면 로봇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먼저 관계를 맺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LG전자의 로드맵이 이걸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양산 시작, 2027년 글로벌 공급 본격화, 2030년 산업용 고토크 확장, 토털 솔루션, 공급망이 굳기 전에 자리를 선점하는 것. 근데요, 여기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달려오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로보틱스에 배정한 보조금이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선전시 하나만 놓고 봐도 AI 로보틱스 전용 펀드로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9천억 원을 따로 만들었어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5개 부처와 함께 휴머노이드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2027년까지 10만 대 배치가 목표입니다.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중국 기업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에지봇이 5,168대, 유니트리가 4,200대 이상 출하했어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로보틱스 투자만 610건, 70억 달러. 전년 대비 250% 증가합니다. 부품 쪽도 무시할 수 없어요. 리더드라이브라는 중국 기업이 있거든요. 중국 최대 하모닉 리듀서 회사인데 중국 내 점유율이 30에서 40%예요. 2025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뛰었고 매출은 47% 성장했습니다. 창업자 형제가 각각 10억 달러 자산가로 올라섰어요. 로봇 부품 하나만으로요? 우리가 이 패턴을 전에 본 적이 있잖아요. 태양광에서 받고 배터리에서 받고 드론에서 받습니다. 처음에는 품질이 떨어져요. 근데 국가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물량을 키우고 원가를 무섭게 낮춰서 결국 시장을 장악하는 패턴이거든요. 로봇에서도 그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공급망이 굳기 전 3년에서 5년. 이 골든타임 안에 어떤 기업이 어떤 포지션을 굳히느냐가 로봇 시대의 TSMC 자리를 결정합니다. 그 경쟁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메디슨 황희 여의도 LG 트윈타워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이사가 젠슨 황의 딸이 세탁기 만드는 회사라고 불리던 그 회사를 찾아서 5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2021년 4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을 때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로 남겠구나 라고 혀를 차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전기가 발명됐을 때 세상이 주목한 건 발명가였습니다. 에디슨이었고 테슬라였어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벌고 권력을 쥔 건 조용히 전선을 깔았던 기업이었거든요. 인터넷이 폭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목받은 건 야후였고 구글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인프라를 장악한 건 케이블을 깔고 기지국을 세운 통신사였어요. AI 시대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뇌를 만드는 기업이 이길까요? 아니면 그 두뇌가 움직일 수 있게 몸을 만드는 기업이 이길까요? 가장 촌스럽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기술, 그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역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춘이던 시절 금성사가 라디오를 만들고 선풍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모터 속에 이런 미래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에 집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시면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저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터가 지금 로봇의 관절이 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집 거실과 부엌과 베란다에서 묵묵히 돌아가던 가전 속에 64년치 답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G전자가 정말 로봇 시대의 TSMC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또다시 추격해서 따라올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